모피를 두른 한 부인께서 택시 콜밴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두 손엔 거대한 악기, 더블 베이스가 들려 있었죠. 겨우겨우 콜밴에 짐을 싣고 공항으로 차가 출발하자 그녀는 악기의 주인으로 보이는 자신의 딸에 대한 칭찬을 끝도 없이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알고 보니 오늘은 그녀의 딸이 해외로 연주회를 떠나는 날이었죠. 그러다 운전에 방해가 될 정도로 딸 자랑과 지식 자랑을 늘어놓자 기사님은 결국 참지 못하고 웃으며 한마디를 던집니다. 아, 그러시군요. 저도 쉬는 날엔 취미 삼아 콘트라베이스를 연주하곤 합니다. 물론 댁의 따님처럼 잘하진 못하지만요. 그러자 모피를 두른 부인이 정색을 하며 묻습니다. 근데 콘트라베이스는 뭐하는 악기죠? 오늘의 주제는 인문학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정도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 말하며 저는 역사 속 한 인물의 고증에 대한 한 작품을 알려드리고 또 다른 작품으로 오마주와 카피의 차이가 무엇인지 이 작품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2016년 9월 9일 녹음되고 있는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 오늘 소개할 작품은 바로 한국 애니메이션 아치와 시팍입니다. 참고로 더블 베이스와 콘트라 베이스는 같은 악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수인중 코믹스의 작가 성인수입니다. 만화 클래식 제7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날씨가 추웠다 더웠다를 좀 반복한 것 같아요. 어떤 날은 춥고 어떤 날은 덥고 옷 입기가 참 힘든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한 달 반째 원고를 제대로 못 만들고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런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여튼 좀 무료합니다. 무료하고 힘이 좀 빠진 것 같고 이게 너무 더워서 여름이 너무 더워서 힘이 다 빠져서 진이 빠졌다 그러죠. 진이 빠져서 지금 힘들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한 달 반 동안 원고 작업을 안 한다는 건 치명적인 거죠. 치명적이고 되게 스스로한테도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긴 한데 해보려고 노력해도 잘 안 되니까 지금 당장은 잠깐 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본에서 연재되는 세 번째 삶이 뭐 휴재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건 아니고요. 세이브 스톡 원고가 있으니까 그걸로 일단 잘 해나가면서 이번 주쯤에는 11화죠. 11화를 완성해서 꼭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제 이번 주 목표네요. 그리고 소셜 펀딩 광고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게 제가 페이스북에서 요새 친구 추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원래 친구가 한 300명에서 400명 가량 있었는데 지금 1400명이 넘었어요. 2-3주 사이에 지금 1400명 가까이 됐는데 다 예술 계통에 종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술의 여러 장르나 이런 것들이 있죠. 다 그쪽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을 지금 친구 추가해서 보다 보니까 제 페이스북 담벼락이라 하나요? 뉴스피드가 별천지예요. 별천지. 정말 다양하고 많은 작품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그 중에서도 만화도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세상엔 많다. 예술가들이 많고 자신을 표현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많구나. 그리고 이 많은 작가들이 돈을 벌고 먹고 산다니 한국에서 이렇게 그렇게까지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었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느 작가분께서 자신의 작품을 하나 소셜 펀딩 하시더라고요. 텀블벅에서. 그래서 그거 잠깐 소개해드리죠. 원래 오늘 제가 녹음날까지 작가분 목소리로 10초에서 30초 사이로 녹음해서 주시면 제가 이 사이사이에 광고로 넣어드리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소식이 없으시네요. 아마 주말이 되어야 작가분과 만나시는 것 같아요. 같이 하신 두 분이서 같이 하시던데 뭐 일단
일단 소개해드리죠. 소녀 곱하기 선인장 혹은 소녀와 선인장의 작가인 인주형 작가님께서 단편 만화 티얼스의 출판을 소셜 펀딩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9월 말까지인데요. 그 소셜 펀딩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글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일러스트레이터 임주형입니다. 런던에서 5년간 유학 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온 지 어언 8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무엇을 해야 하나 고민하고 이것저것 해보면서 상처도 많이 받고 그렇게 지내던 중에 제 작품을 좋아해 주시고 믿어주시는 많은 분들을 통해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 일러스트 작가로서 홀로 서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홀로 서기의 첫 걸음으로 티얼즈라는 단편 만화 출판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티얼즈는 1년에 한 번 특정한 날에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라고 써있네요. 여기 가격도 나와 있어요. 혹시 텀블벅이라는 곳이나 이렇게 소셜 펀딩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위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작가나 어떤 프로젝트를 하시려는 분들이 자신의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올립니다, 인터넷에.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차등적으로 후원을 하는 거예요. 10,000원을 후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20,000원을 후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30,000원, 40,000원, 50,000원 이렇게 작가가 정해놓은 대로 맞춰서 후원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것들이 다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10,000원 이상 밀어주시는 분들께는 티얼스 책 한 권과 엽서 세트 5장, 20,000원 이상 밀어주시는 분들께는 티얼스 책 한 권과 엽서 세트 그리고 스티커 3종, 30,000원 이상 밀어주시는 분들께는 티얼스 한 권과 엽서 세트, 스티커 3장 그리고 선인장 배지를 드린다고 합니다. 뒤에도 다양하게 가격들이 포함이 돼 있긴 해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녹음하고 다음 날인 토요일날 9월 10일날 이분들이랑 만나기로 되어 있는데, 오후 4시에 홍대에서 만나기로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인지 궁금하고 런던에 계셨다고 하니까 어느 축구팀을 응원할지도 궁금하고,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는데 저도 옛날에 세 번째 삶 펀딩을 했었잖아요. 물론 자신의 인건비 이런 걸 포함하면 저 가격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땐 펀딩 가격이 너무 크게 잡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펀딩 가격이, 이게 펀딩이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을 자기가 기준점으로 시작하면 300만 원이 모이지 않으면 이 펀딩 금액은 작가분들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펀딩을 하셨던 분이 나는 300만 원을 원한다라고, 후원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걸었는데 300만 원이 다 차지 않으면 299만 원이 후원을 받아도 그 후원금 299만 원은 각 여러분의 통장에서 단 1원도 빠져나가지 않아요. 저도 그때 한 500만 원? 500만 원인가? 400만 원 정도 펀딩을 하기 위해서 예약을 걸었었는데, 제가 300만 원인가? 240만 원인가 제가 모였었어요. 그런데 원래 내가 정해놓은 금액에서 모자랐기 때문에 그 펀딩 금액을 전 한 푼도 받지 못했었습니다. 받지 못하고 그냥 작업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쉽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만약에 혹시나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다음에 혹시 소셜 펀딩을 할 일 있으면 금액을 최소한으로 작게 잡으세요. 그래야 일단 돈이 돌아옵니다. 일단 돈이 입금이 되고 자신한테 돌아오는 돈이 있어요. 그게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결국에는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난 300만 원이나 모았는데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펀딩 성공 금액이 500만 원이라서. 이분들도 지금 한 20일 가량 남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펀딩 금액을 좀 높게 잡으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도 조만간에 후원을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림 자체도 제가 좋아하는 흑백톤이고 뭔가 생각의 틀이 좀 다르신 분 같아요. 다른 생각으로 다른 느낌을 만들어내서 저한테 신선함을 줄 것 같아서, 이건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투자해볼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혹시 이렇게 펀딩 하시는 분들이나 자신이 뭔가 행사를 하는데 광고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제 고작 구독자 수 20명 넘긴 방송이지만 이런 인디 시장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건 예언까지는 아닌데 조만간에 한국에서 웹툰이란 사업이 국내 시장만 봤을 때 분명 수요에 비해 과잉 공급돼서 다 같이 내려앉는 단계가 반드시 돌아옵니다. 어느 사회나 어느 집단이나 어느 산업에서도 그런 단계는 반드시 한 번씩 겪게 돼 있거든요. 웹툰 시장도 곧 그런 시장이 올 텐데, 근데 그때 그런 시기가 왔을 때 다시 한번 반등하기 위해서 반드시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것들이 바로 이런 인디 시장이에요. 웹툰과 연계된 출판, 만화책 시장 이런 것들이 함께 연계되어서 그 난관을 극복해 나가지 못하면, 말을 좀 바꿔서 그 난관을 그렇게 해서 극복해 나가야 더 많은 작가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 먹고 살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펀딩이나 광고 이런 것들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일단 함께 도우면서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주의 만화 소식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2주의 만화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365일 만화 상상력이 가득한 한국 만화박물관이 8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고양이 카툰 작가 마르스의 다채로운 카툰 작품과 조형물 30여 점으로 구성된 고양이 아틀리에전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 고양이 아틀리에전은 마르스 작가와 10년을 동고동락한 작업실의 고양이 토리를 주인공으로 한 전시로서 만화 작가들의 프로모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한국만화박물관에서 시행한 2016년 작가 전시 지원 사업에서 2차로 선정된 전시라고 합니다. 전 고양이를 좋아해서 이것과 관련해서 9월이나 10월쯤에 한번 사람들을 모을까 생각해요. 저희 팟캐스트를 들어주시는 분들 한 두세 분? 아직까지는 두세 분이죠. 두세 분 정도만 모아서 함께 전시를 보고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공지는 제가 나중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다양한 콘텐츠 분야에서 활발하게 VR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코믹 GT에서 VR 환경의 웹툰을 감상할 수 있는 앱을 공개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VR이라는 것은 버추얼 리얼리티라는 가상현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 눈에 기계 쓰고 보시는 거 아시죠? 그걸 얘기합니다. 여튼 코믹 GT에서 공개한 코믹 GT VR 앱의 경우 5편의 인기 웹툰 및 신작 정보를 VR 환경에서 감상할 수 있게 제작된 티저 앱이라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감상할 수 있는 작품으로는 블레이즈, 최강그녀, 혼전연애, 암행 전학생 등이라고 하네요. 좋은 소식이죠. 이것저것 보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거는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주식회사 코미카 엔터테인먼트는 9월 2일 만화가 협회와 함께 국내 레전드 출판 만화의 디지털화를 통해 전 세계 웹툰 시장 확산과 차세대 슈퍼루키 작가 발굴, 그리고 국내 웹툰 한류 시장 개발을 위해 전략적 제휴 및 공동 사업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합니다. 이걸 계기로 코미카와 만화가 협회는 공동사업 첫 번째 프로젝트로 불후의 만화 명작을 시작합니다. 불후의 만화 명작이라는 것은 아시는 분들 많겠지만 예능 프로그램인 불후의 명곡의 포맷과 유사한 방식으로 과거 출판 만화 레전드 작품들을 웹툰 작가들이 새롭게 해석하여 웹툰으로 공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참여하는 작가들은 출판 만화 시대부터 현재 웹툰까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작가군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작품명과 작품 개수는 아직 선정 중에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이 모든 뉴스들은 유주얼 미디어와 웹툰 인사이트에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두 군데 다 좋은 소식들 많이 올라오는 곳이니까요. 자세한 소식은 검색어로 유주얼 미디어 혹은 웹툰 인사이트를 검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2주에 읽은 만화책은 한 역사적 인물의 일대기를 담은 책을 들고 왔습니다. 바로 김경일 작가님이 만들고 문사철에서 펴낸 책 만화로 만나는 논어 공자입니다. 부제로는 안 될 줄 알면서도 하는 사람으로 정하셨네요. 그리고 혹시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이 방송이 업로드가 되기 전에 제가 인순진 코믹스 사이트에 이 책과 관련해서 칼럼을 하나 쓴 게 있어요. 여튼 이 글을 원래 팟캐스트 녹음을 하고 방송을 업로드하고 나서 글을 공개하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책을 보고 나면 이제 사람이 느껴지는 감정들이 있잖아요. 감동도 있고 그런 것들이 며칠이 지나면은 제가 언어로 이렇게 단어로 형상화하기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감정적으로는 좋은 작품이었다라고 이렇게 가슴에 남을지 모르겠지만 그 며칠 사이에 또 다사다난한 일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할 수 없이 먼저 글을 써서 공개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방송을 통해서 이 책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공자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공자가 아니라도 그래요. 맹자도 그렇고 뭐 노자도 그렇고 자료는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되는 자료는 얼마 없는데 후대 사람들이 해놓은 말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책을 쓰기 위해선 처음에 만들 때 그런 부분에서 제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간단히 정리해서 얘기하면 이런 아주 거대하고 위대했던 인물의 일대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이쪽으로 치고 저쪽으로 치고 해서 하루 종일 치어요. 그게 아닌데 이게 아닙니다 이러면서 결국 자기들도 어떤 게 사실인지 모르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작품이기 때문에 이 작품을 만드실 때 김경일 작가님도 그렇고 문사철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굉장히 많은 자료를 봐야 했고요.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만화를 우리가 볼 때는 그런 팩트에 너무 집착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뭐 그런 팩트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기류만 맞아서 가지고 가준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 작가님이 그리고 이 출판사에서 서로 어떤 부분 회의에서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가를 생각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 책이 읽으면서 되게 마음에 들었던 거는 도식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나 중용 같은 것도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나오거든요. 중용은 뭐 천명지휘성 솔송지휘도 이런 식으로 뭐 하늘에서 뜻하는 이런 식으로 되게 거창하게 시작해요.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죠. In the beginning 이러면서 막 천지 태초에부터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 이 사상들이 발전해서 형식화 도식화 되어버린 판타지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공자란 사람이 일대기에 대해서만 집중을 해서 썼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큰 점수를 드리고 싶고 읽는 내내 재밌었습니다. 그게 지금도 제가 책을 손에 들고 있는데 그림체도 좀 독특해요. 독특하게 이제 그림자가 없습니다. 그림자가 없이 채색으로만 이렇게 공간감을 표현하셔서 작품을 만들었는데 재밌고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제 글에서 보시면 제가 어떤 부분을 재밌어 했는지도 써놨으니까 글을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공자 그냥 그 사람이 그 시대에 느꼈을 감정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써놨어요. 굉장히 좋은 작품이고 그리고 굉장히 문사철이라는 곳에 제가 감사드리고 싶은 건 책 제본 자체가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든 것 같아요. 책이 너무 빳빳해도 안 되고 이렇게 너무 물컹거려도 안 되거든요. 그럼 너무 물컹거리면 찢기기 쉽고 너무 빳빳하면 쫙 펴서 읽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 작품은 안쪽에 실밥을 얼마나 잘 촘촘하게 해놨는지는 몰라도 읽는데 책이 뭐 떨어져 나갈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들 정도예요. 책의 디자인도 좋지만 이 책 자체에 되게 큰 공을 들여서 만들었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정말 진지하게 임했구나. 공자라는 사람이 인생에 대해서 책 자체도 이렇게 공을 들여서 잘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 가격은 22,000원이고요. 서점에도 있고 인터넷 서점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혹시 철학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잘 모르는데 관심을 한번 둬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보시면 만화로 되어 있으니까 쉽고 워밍업 같은 느낌으로는 좋을 것 같아요. 공자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이런 사람이었으면
과연 우리가 얘기하는 유교에서 말하는 그런 얘기를 했을까? 라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6년 9월 9일 제가 2주에 읽은 만화책은 문사철에서 나온 김경일 작가님의 만화로 만나는 논어 공자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본 주제,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죠. 아치와 시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만들어낸 애니메이션 중에 최고는 이 작품 아치와 시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구글링 했던 자료들로 조금 정보를 알려드리고 시작하도록 하죠. 아치와 시팍은 2006년 6월 28일에 개봉한 조범진 감독의 애니메이션이다. 2007년 시애틀 국제영화제와 2009년 로테르담 국제영화제 등 많은 해외 영화제에도 초청을 받았었다. 원래는 이게 연재되는 만화였습니다. 그게 부정기적으로, 정기적이지 않게 그냥 연재되는 만화였는데 딴지일보를 통해 플래시 애니메이션으로 발표되고 그 인기에 힘입어 극장판으로 만들어진 케이스죠. 원작인 플래시 애니메이션은 2001년경에 발표되었는데 류승범, 임헌희, 양정화 등이 목소리를 연기하였고 발표 당시에는 이전 한국 애니메이션에서 찾아보기 힘들었던 카툰풍의 그림체와 거친 욕설, 현란한 액션씬 등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후 2006년 극장판으로 발표될 때는 현영, 류순범, 임창정, 이경규, 신해철 등이 성우로 기용되어서 널리 알려지기도 했고요. 이 작품이 연예인 더빙 중에서는 상당히 잘된 케이스로 손꼽히고 있어요. 2000년대 초반에 한국에서는 이제 엽기 코드라는 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죠. 그 당시에 되게 인기를 끌었던 플래시 애니메이션이었는데 아쉬웠던 것이 제작 기간이 길었어요. 그래서 엽기 코드 유행이 다 끝나고 2006년에서야 개봉을 하게 되어서 흥행 자체는 되게 미지근했다. 그런 생각을 그렇게 적혀 있네요. 하지만 작품은 정말 좋으니까 저는 어제도 봤습니다. 정말 좋아요. 자, 간단한 스토리 알려드리죠. 모든 자원이 고갈되어 인간의 배설물로만 유일한 에너지원이 된 도시. 에너지원 축적을 위해서 정부는 배변을 보면 중독성이 강한 아이스크림 형태의 하드를 지급하며 배변을 장려한다. 그러자 부의 상징이 된 하드에 대한 쟁탈전이 끊이지 않고 주인공인 아치와 시팍의 하드 밀거래 사업도 순탄치가 않다. 그리고 또 다른 주인공인 이쁜이는 배우 모집 광고를 보고 찾아갔다가 황당한 사건을 당해 엄청난 배변 능력을 얻게 된다. 걸어다니는 하드 공장이 된 이쁜이와 그녀의 능력을 통해 잠시 화려한 생활을 하게 된 아치와 시팍. 하지만 그녀를 쫓는 보자기 갱단과 사이보그 경찰로 인해 그들은 다시 도망자가 되고 납치당한 이쁜이를 구하기 위해서 보자기 갱단의 기지로 찾아가 싸우게 된다는 것이 주된 영화의 내용입니다. 이것도 스토리 자체로만 봤을 때는 뭐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고 잘 만들었죠. 되게 잘 만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작품에 대해서 왜 최고라고 평을 하냐면 일단 첫째는 애니메이션 동화 작업이 너무 잘 됐어요. 너무 잘 됐어요. 끊김이 없습니다. 동화 작업에.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오마주란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오마주. 이 영화는 이 애니메이션 자체가 그냥 오마주예요. 정말 많은 작품들에 대해서 오마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쯤에서 오마주에 대한 뜻을 알려드릴 텐데, 영화에서 존경의 표시로 다른 작품의 주요 장면이나 대사를 인용하는 것을 이르는 용어입니다. 프랑스어로는 존경, 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오마주가 자기 안에서 소화돼서 나오는 게 오마주라고 생각해요. 그냥 근데 오마주가 어떻게 보면 카피거든요. 똑같은 카피인데 보는 사람이 딱 알죠. 아, 저거는 똑같이 뺏겼어. 이거랑
거기서 영감을 얻어서 이렇게 바꿔서 말을 하는구나라는 거는 보는 사람들이 딱 보면 알아요.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뺏겼다 이런 느낌보다는 오마주의 성격이 강한 장면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그 작품들에 대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뭐가 있었는지. 작품도 있고 인물도 있고 어떤 사건들에 대한 것들도 있어요. 뒤섞여 있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어리언, 지미 핸드릭스, 전함 폰텐킨, 로보캅, 매트릭스, 매드맥스2, 플래툰, 북북 서로 진로를 돌려라, 5인용, 미저리, 엑스파일, 레퀴엠 포 드림, 프랑켄슈타인, 원초적 본능, 슈퍼맨, 들장미 소녀 캔디, 펄프 픽션, 몬스터 주식회사, 소림축구, 영웅, 샤이닝, 미군 이라크 포로 학대 사건, 세븐, 그리고 북한, 홈런왕 강속구, 인디아나 존스, 2% 부족할 때 광고 등 제가 그냥 영화를 틀어놓고 보면서 제 눈으로만 보이는 것만으로도 이만큼이나 있습니다. 오마주격의 카피죠. 근데 이게 이 연출들이 다 적재적소에 필요한 연출도로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뜬금없이 카피하거나 뜬금없이 오마주한 게 아니고 스토리가 그렇게 흘러가는데 이 사람들이 그 필요해서 그 장면들을 이렇게 연출을 했던 것들이 되게 잘 적재적소에 배어 있다는 거죠. 특히 오프닝 부분에서 이제 도로에서 전투씬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딱 보는 순간 이제 매드맥스 2가 떠오릅니다. 우리 얼마 전에 개봉했던 그 매드맥스 그 분노의 도로 말고요. 그 매드맥스 2 있어요. 옛날 작품. 그거에 대한 오마주가 있고 오프닝의 마지막 부분은 그 영화 플래툰의 장면을 오마주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알면서 보면 재밌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 작품을 그냥 나온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들이 적재적소에 잘 배치돼 있다. 그래서 그런 소소한 보는 재미를 주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앞전에 말했듯이 동화가 잘 돼 있고 이렇게 오마주를 표현해서 하는 작업을 굉장히 잘했고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제가 정말 충격받았던 거는 배경들이 낡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이 애니메이션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치 새 것처럼, 방금 태어난 세계인 것처럼 이렇게 배경이나 색칠이 해서 나오는 작품들이 많아요. 요 최근에 그 개봉할 예정인 달빛 궁궐, 그거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배경이 깔끔하다 이런 느낌도 있지만 낡아 있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냐면, 이게 낡은 느낌을 낸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게 엄청난 디테일 작업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느낌을 잘 못 내죠. 비용 때문이라도. 하지만 이 아치와 슈팍 같은 경우에는 이 배경들이 다 낡아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이 애니메이션을 위해서 방금 그렸다는 느낌이 안 들고 낡아 있으니까 이 오랜 세월 중에 한 부분을 끊어서 우리한테 전해준다라는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야기를 보는 데 있어서 또 다른 현실감을 주면서 몰입감이 생기거든요. 전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제 생각에는 성우를 너무 잘 활용했어요. 그러니까 연예인 분들이 하셨죠. 류승범 씨, 임창정 씨, 현영 씨, 이경규 씨, 신해철 씨, 이분들이 이제 성우로 활동을 같이 하셨는데 너무 잘 어울립니다. 그러니까 영화 애니메이션 안에서 뭐 광고나 이런 CF 쪽에서 나레이션 부분은 이경규 씨가 다 하셨고요. 그리고 아치는 류승범, 씨팍은 임창정 씨가 하셨고, 이쁜이는 현영 씨가 하셨는데 굉장히 노력을 하고 디테일하게 해서 작업을 했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이게 입이나 이런 거는 조금 안 맞기는 하는데, 그리고 이게 사이드 비, 그러니까 이 애니메이션을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볼 때는, 대학교 때 볼 때는 사이드 B가 있었어요. 사이드 B가 뭐냐면 화면은 똑같이 나오는데 사이드 A는 그 영화에 맞는 그 소리가 나오는 거고, 사이드 B는 이 제작자 분들이 한 4분 정도, 3분 정도 앉아서 이 작품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이 장면 만들 때 어떻게 했다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걸 들었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 녹음이 2번 됐어요. 2-3번 정도. 그러니까 처음 녹음했던 분량이 있고 뒤에 다시 녹음한 분량이 있고 뭐 한 2-3번 정도 녹음을 했었는데, 그때 류승범 씨가 그 몇 년이 지난 사이인데도 녹음을 되게 어려워했었다. 뭐 처음에는 욕하는 것도 잘하고 이랬는데 그 몇 년이 지나고 나서는 욕하는 장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녹음을 되게 힘들어했었다. 뭐 이런 것들도 막 얘기하는 것도 제가 들은 적이 있고, 이런 걸로 봐서는 한 번에 녹음을 큐하고 끝내진 않았고 되게 장시간 여러 번을 거쳐서 이렇게 녹음에 신경을 썼다. 호흡
배열에도 신경을 썼었다라는 거는 결국 관객들이 봤을 때 요즘에 제일 애니메이션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는 부분들은 이제 이 목소리 부분이니까 이 작품도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념비적으로 잘 된 작품으로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딱 하나 아쉬웠던 건 제작 기간이 길었어요. 제작 기간이 길어서 그 흥행 포인트가 있는데 그 흥행 포인트가 다 지나가고 나서 작품이 떴다는 거죠. 그런 아쉬움이 저한테는 있는 작품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역대 제가 본 애니메이션 중에서는 한국에서 이 작품이 제일 잘 만든 것 같아요. 어제는 얼핏 보면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색감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일본의 철콘 콘크리트라고, 이게 발음이 어렵습니다. 철근 콘크리트를 이렇게 섞어 놓은 거거든요. 철콘 콘크리트라고 작품이 있는데 그런 느낌도 좀 있어요. 그런 느낌도 좀 나고, 정리해 드리자면 오마주격으로 작품들을 정말 잘 활용했다, 연출에. 그리고 동세 정말 좋았고요. 동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요? 그러니까 애니메이팅을 할 때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프레임에 한 장면이 몇 프레임을 갈 거냐 이런 것들을 막 계산해서 작업을 하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게 힘들지만 디지털 작업인 경우에는 그것들을 다 조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초를 24프레임으로 둘 수도 있고 1초를 뭐 29.97프레임으로 둘 수도 있는데 이 대부분 이 둘 중에 하나를 해요. 근데 대부분 애니메이틱 같은 경우는 1초에 8컷 정도 하죠. 1초에 8컷. 디즈니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넣는 걸로 알고 있어요. 12컷도 넣기도 하고 24프레임에서. 그러니까 디즈니 애니메이션은 비용도 많이 들 뿐더러 동세가 부드럽죠. 아무래도. 하지만 이렇게 자본이나 이런 게 좀 딸리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프레임 수를 줄여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프레임 수를 줄이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동세에 힘을 줘야 될 부분과, 그러니까 동세에 힘을 빼야 될 부분이, 이거는 감독의 역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애니메이틱 해주시는 분들은 다 웬만큼 해주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맞춰서 잘 해주시는데, 동세가 움직이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빨리 지나가야 될 부분이 있고 천천히 지나가야 될 부분이 있고, 이거 프레임 배열을 잘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런 이게 애니메이팅에 대한 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감독도 그렇고 그 제작팀에서. 근데 그게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힘줘서 빨리 지나가야 되고 어느 부분 천천히 가도 되는지, 그런 것들이 되게 연출이 다 잘 돼 있는 동세라서 저는 그래서 이 작품의 애니메이팅이 굉장히 잘 돼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혹시나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얘기하자면 애니메이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중력이에요. 중력에 대한 느낌을 어떻게 낼 건가. 그게 현실성을 부여하니까 그 중력에 따라서 어떻게 애니메이팅을 주면 될 건지를 고민하시면 좀 더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게 말은 쉽지만 실제 해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굉장히 어려웠었던 부분이고, 어쨌든 이 애니메이팅도 굉장히 잘 됐고, 그리고 배경, 정말 한국 애니메이션이 잘 신경 쓰지 않는 이 배경을 낡은 느낌으로, 마치 이 작품을 위해서 새롭게 탄생된 세계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게 낡은 배경들이 작업이 잘 돼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우들이 너무너무 잘 어울렸다. 전 이 정도만 봤을 때 이 작품이 정말 잘 만든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제가 애니메이션을 나오면 다 보는 편인데 이 작품만큼 이렇게 잘 만든 작품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혹시나 애니메이션에 관심이 있고 지난 애니메이션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작품은 이 작품도 앞전에 말씀드렸던 작품도 마찬가지고, 이 작품도 인터넷에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찾아보니까 이탈리아 자막이 이렇게 깔려있는 이탈리아 자막판으로 있더라고요. 1시간 40분짜리 분량이. 참 씁쓸하긴 한데 제가 보라고는 여전히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유튜브에서 찾으시면 나온다. 뭐 이 정도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땐 어떤 흥행 코드, 엽기라는 그 코드만 빼고 나면 그 어떤 것에 가서 어떤 나라에 가서도 꿀리지 않았을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딱히 엽기스럽지도 않아요. 혐오스러울 정도의 엽기적인 거는 다 삭제를 하신 것 같고, 일반적인 지적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약간의 더러움, 혐오감, 이렇게 즐길 수 있는 혐오감 정도가 등장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16년 9월 9일 오늘 소개해드린 만화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한국 애니메이션 아치와 시팍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2006년에 개봉했던 아치와 시팍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작품은 왠지 다 아실 것 같아요. 아시는데 보진 않으셨어도 뭐 모르실 수도 있구나. 하지만 뭐 지금이라도 보시면 되니까 재밌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2주에 읽었던 만화책은 만화로 만나는 논어 공자, 안 될 줄 알면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김경일 작가님의 작품, 이것도 한번 읽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전에 임주영 작가님의 작품 Tears 텀블벅 펀딩하고 있는 거 알려드렸죠. 이게 10,000원만 주시면 이분의 100페이지 가량의 일러스트 Tears 보내준다고 하니까 소장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나중에 소장을 해서 읽어보고 그 다음에 2주에 읽은 만화로 소개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작가분들이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해서 펀딩을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 펀딩 하시는 경우에는 되게 두렵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잘 안 될 것 같고 이런 거 되게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되게 힘든 시기예요. 그러니까 작품이 좋다는 전제하에, 여러분이 보셨을 때 흥미로운 작품일 것 될 수 있을 거라는 전제하에 여러분께서 직접 찾아보시고 도와주시면 이 작가분은 앞으로 이거 관련해서 작업하실 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이런 거 한 번이라도 성공하고 나면 자신감이 엄청 붙거든요. 내 작품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럴 수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한 번만 확인해 보시고, 무조건 후원하라는 말씀은 아니니까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고, 제가 이거 또 한번 저 페이지에 링크를 걸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6년 9월 9일 녹음된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 7편 아치와 시팍, 발음이 참 아치와 시팍 여기까지 하고요. 날이 더웠다가 비가 왔다가 추웠다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정쩡하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부디 감기 이런 거, 몸살 이런 거 조심하시고 만화책 많이 읽으시고 웹툰도 많이 보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